자, 그 다음에 이제 탈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탈취제는요, 우리나라인가요? 아무튼 시장의 80%가 페브리즈라고 하는입니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튼 페브리즈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실제 편의점 가도 뭐 보통 다 페브리즈 제품이 거의 장악하고 있죠. 일단 효능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써보시면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당연히 저도 써본 적이 있고요. 당연히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그 효과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정 향으로 덮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주로 사이클로덱스트린이라는 성분을 활용하는데요. 그 성분은 화학 구조가 좀 독특해요. 약간 도넛 모양이라고 저도 보통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냄새 나는 어떤 그런 기체 분자들을 그 안에 포집해 버립니다. 붙잡아둘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래서 페브리즈를 딱 뿌리게 되면요, 냄새 나는 것들이 날아가면서 거기 붙어버리는 거예요. 포집돼 버리니까 더 이상 못 날아오니까 우리 코에 있는 후각 세포에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냄새가 사라지는 듯한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효과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의사항 말씀드리면, 그냥 칙칙 뿌리니까 저 에어로졸 상태 들이마시면 안 좋은 거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 제품 건매 주의사항에도 적혀 있어요. 사람한테는 절대 분사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최대한 고농도를 들이마시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걸 아시는 분이 본 적이 없습니다. 뭐냐면 심지어 이 제품 겉면에도 적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게 섬유 외 제품, 그러니까 이런 옷 같은 게 섬유잖아요. 그런 섬유 제품 외에 뿌리는 분들이 계세요. 제 주변 가까운 분들 계신데, 예를 들어 식탁 있죠. 식탁 같은 경우에 막 음식물 냄새가 배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으셔서 페브리즈 칙칙 뿌린 거야. 식탁에다 칙칙칙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냄새는 사라집니다. 그게 너무 그게 좋으신 거예요. 수시로 그걸 하고 계신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페브리즈 성분들이 그 표면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상당수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거기다 수저를 나중에 올려놓고 젓갈 올려놓으면 그대로 묻어나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드시게 되는 거예요. 먹으라고 만든 제품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제품 겉면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주의사항은 적어놔요. 섬유 이외의 제품에 뿌렸을 때에는 반드시 닦아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섬유 이외의 제품에다 뿌렸을 땐 닦아내라고 해요.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먹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주의사항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 주의사항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 제품, 페브리즈 제품은 섬유에만 뿌리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놓고 섬유 탈취제라고 적어놓잖아요. 근데 그 외의 제품에는 뿌리면 안 된다라고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뿌리게 되면 꼭 닦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냄새를 덮기 위해서 많이 쓰는 게 방향제죠. 방향제 시장 굉장히 큽니다. 방향제 뭐 효과 좋은 건 뭐 말할 것도 없는데, 그 연구 결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꾸 우리 치매 원인 찾고 있잖아요. 그 후천적 원인을 찾고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방향제 성분을 많이 노출된 사람, 방향제를 많이 썼던 사람일수록 인지기능 저하와 상한 게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농도로 지속적으로 저런 성분에 노출되는 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쓰신다면 어떤 구석에 놓는다든지, 그리고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고농도로 분사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조절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농도 들이마실 가능성은 최소화하는 게 좋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기적으로 환기하셔야 돼요. 그다음 향초도 많이 쓰시는데요. 향초 역시 쓰면 냄새 없애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향초 저런 켜놓으면 진짜 집안에 어떤 불쾌한 냄새 꽤 많이 사라집니다. 그 이유가 저기서 뿜어져 나온 냄새를 덮는 효과도 있지만, 실제 냄새 일으키는 분자들이 저 가까이 가면 냄새 일으키는 어떤 분자들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냄새가 좀 사라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런 향초를 태우게 되면 불가피하게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공기中샥 날아갑니다. 태우는 동안.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밀양이긴 합니다만 일산화탄소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쓰는 건 진짜 안 좋고요. 그래서 쓰신다면 좀 약간 그래도 개방감 있는 곳 쓰시고, 또 역시 구석에 놓는 게 좋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거, 이것만 꼭 기억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이 이제 마스크인데요. 예를 들어서 요리하다 보면 이제 안 좋은 뭐 그런 유해물질이 많이 날아가는 건지 많이 아시다 보니까 좀 마스크 쓰고 하신다는 분도 계신데요. 안 쓰는 것보다 낫긴 합니다. 실제로 그런 유해한 어떤 물질들이 마스크의 기온 크기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통과하는데, 통과하지만 그래도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 조직에 달라붙는 애들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안 쓰는 건 낫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좀 덩치 큰 것들, 유증기 그런 미세 입자들 날아갈 때 꽤 큰 것들은 또 마스크로 다 걸을 수가 있으니까 안 쓰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완벽하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고온에서 요리나 조리하실 때는 꼭 반드시 레인지 후드 켜시고, 그 다음에 2군데 이상 여셔서 환기가 잘 돼야 된다. 그러면 들이마실 가능성, 그 유해한 물질을 들이마실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청정기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저게 정말 효과 있는 거 맞냐, 사야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참고로 저희 집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사무실에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그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그 효능이야 뭐 이제 인증된 기관에서도 또 성능 테스트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성능 자체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그럼 대신 100% 다 걸러주느냐, 모든 게 다 100% 해결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일단 이 안에 필터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이제 유명한 헤파 필터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헤파 필터는 약간 덩치가 큰 것들은 잘 걸러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너무 큰 것들 있죠. 너무 작은 것들은요, 이런 기체 상태로 돌아다니는 것 중에 기체 상태로 돌아다니는 것이 너무 작은 것들은 100%다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최대한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필터가 이제 활성탄 기반 필터인데요. 그래서 활성탄 필터들이 보통 장착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이 상당수로 이제 붙잡아 주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대부분 흡착에 이제 의존하다 보니까 시간 지나면 계속 성능 떨어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 지나면 계속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청정기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필터 교환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터 교환을 정말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공기청정기 회사에서 막 성능 발표하는 것들 보면 보통 초기 성능 경우가 많아요. 그게 진짜 필터 끼운 다음에 1년 뒤에 잰 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끼우고 1년 동안 가동시킨 다음에 잰 거, 이게 아니라 대부분 초기 성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성능이 무조건 떨어져요. 그러니까 청정기 회사에서도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환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 가까운 지인 중에서는 사고 나서 필터를 한 번도 안 갈았다는 그런 분도 계신데요. 그래서 아무튼 못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필터를 교환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수시로 강조합니다만, 이런 불쾌한 냄새를 나는 걸 없애기 위해서 이것저것 제품 쓰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중요한 건 환기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냄새를 유발하는 어떤 원인들, 또 냄새를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제품들, 그 각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도 알아봤고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만 잘 주의하시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항상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